안녕하세요. 국어왕 국단태. 어제 이제 비문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2021년도 수능 16번 북학론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독해를 해봤는데요. 어제 했던 방법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A 대 B, A 대 B를 통해서 이제 그 수능 국어역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걸로 어쨌든 보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풀면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그거를 풀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풀면서 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안 풀었는데요. 오늘은 그 단어 푸는 단어가 아니라 있겠죠. 어휘죠. 21번 같은 그런 문맥상 어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비문학에 종종 한 문제씩 이제 붙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은근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단어를 많이 알고 표현을 좀 다양하게 어휘력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긴 쉬운데,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는 뭐 간단하게 그래도 요령이란 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 북학론 21번, 문맥상 A와 E의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드러난이라고 돼 있죠. 오늘 한번 봐볼까요? A가 어떤 부분인지. A가, 자, 보존된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직감적으로 이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드러난을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 보존된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드러난이라고 집어 넣었을 때 과연 뭐 의미가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드러난 것이자. 느낌이 보존된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드러난이 들어갔을 때 이 의미가 계속 유지가 되냐 봤을 때 유지가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보존된 것이고,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고, 손상 없이 드러났다. 그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B번은 생각하지예요. 생각하지. 생각하지 봅시다. 한번. B번은 생각하지.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 이거를 생각하지로 바꿨을 때 안 써지네. 생각하지로 바꿨을 때,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생각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결국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 문장을. 아이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볼까요? 그 다음은 뭐였죠? 그치지. C번은 그치지예요. 자, 장거리 교육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사치품에 그치지 않고. 자, 이건 정답 같죠? 같죠가 아니라 정답이죠. 한정되지 않는다. 사치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끝이라는 게 결국 그치지. 이것도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끝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그치지라고 합니다. 그치다.
그러니까 어휘가 좀 우리나라 이게 그 비문학 독해는 뭐든 간에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결국 정답은 그 지지가 되는 거고 따라갔다와 일어났다인데 따라갔다 일어났다 보시죠. D와 E. 따라갔다.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따라갔다? 자극하였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따라갔다라는 건요. 은을 매개로 한 과세가 발전을 자극했다는 거죠. 현재 지금. 과세가 원인이 되고 발전이 결과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갔다는 거는 여기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과세가 원인인데 원인이 결과를 따라갑니까? 반대겠죠? 결과가 원인을 따라간다? 뭐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따라갔다는 건 여기서 어쨌든 자극하였다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을까요? 발전을 촉진시켰다. 뭐 이 정도면 될까 모르겠는데 따라갔다?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알겠지만 일어났다. 성행하였다. 인구 증가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족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일어났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결사 조직이 일어났다? 결사 조직이 생겨났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사 조직이 성행하는 것이 일어났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결사 조직이 주어가 된다면 일어났다는 아닌 거죠. 생겨났다가 돼야 되는 거죠. 국어 독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A와 B는 어떤 구조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구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주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주어가 바로 어떤 명사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그거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이런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저게 될 겁니다. 이건 정답은 3번으로 하고요. 이거 이제 어차피 다음에도 할 건데 문맥상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무슨 뭐 하나 글이 더 있는데 이런 형식도 있어요. 30번 같이 문맥상 A2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이런 건 어떻게 풀까요? 같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약간 다르단 말이야. 여기는 아까는 단어가 그냥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형태였잖아요. 아까 21번 같은 경우는. 근데 30번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태로 돼 있어요. 문장 중 일부 단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의 다른 단어로 바꿔봅니다. 뭐 A라는 단어로 바꿔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단어가 그 A를 대입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느끼는을 저 위에 넣을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저 위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A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을 느끼는 이에게. 이상하죠? 아닌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 가진 건 확실히 소유의 개념인데, 아까 자부심과 관련된 거는 영어로 치면은 feel의 개념이에요. feel. 이거는 have의 개념입니다. 내지 get. 영어는 잘 몰라요. 딴지를 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실까요?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뭐로 받을 수 있을까? 받았다. 편지를 수령하였다. 약간 고급 단어 같죠? 수령이란 단어 평소에 안 쓰지만은 어쨌든 수령이란 단어도 편지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배송을 수령하는 거랑 똑같아요. 볼까요? B번에 이제 이거를 수령하였다가 저게 가능한지.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요청하면 이거는 수령으로 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령하기로 하는. 자, 정답은 2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번.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보았다. 생긴. 새로 지어진이겠죠? 새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지금. 그럼 지어진을 넣어볼까요? C번이 뭔지 모르겠으나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지어질 수 있는데 아니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명확하죠?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자, 물어보았다.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문의해보았다. 문의해보았다. 볼까요? 그럼 D번에 가서 예약상 관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문의할 수 있다. 아니겠죠, 이것도. 책임을 문의하다니요.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바닷가에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소름이 돋았다.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돋게 하는 행위를 하고 아니죠. 이것도 결국 이것도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21번은 뭐였죠? 30번은 2번, 21번은 3번. 보시면 30번은 2번, 21번은 3번. 둘 다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뭐 앞으로 나오는 문맥상 어휘 문제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냥 단어만 쓰여져 있는 경우, 그냥 단어만 쓰여져 있는 경우, 단어 only, 이거는 그대로 대입. 근데 단어가 문장 중 단어가 있는 경우면 중간 메타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뭐 순간적으로 지은 표현입니다만 중간 단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는 을 느끼는 로 바꿔보는, 그것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문맥상 단어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읽어봤던 북학론에서 어떤 내용의 단어를 복기해 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공부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